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LL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다만 여기에서는 LLM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는 개발자이고요. 데브옵스 클라우드 엔지니어고 AI 쪽은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딱 활용하는 수준 정도만 요즘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 스터디 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거니까 뭐 깊이 있는 것들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활용하는 것 위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올라마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올라마는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LLM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좀 대량의 컴퓨팅 파워, 이제 백렬 컴퓨팅 파워가 좀 필요하죠. 뭐 굉장히 비싼 파워가 필요합니다. 근데 올라마를 이용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그냥 개인 로컬 PC에서 LLM을 실행을 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지막에 끝에 작동하는 모습을 실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 환경 구성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사양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제 올라말 LM을 돌린 제 컴퓨터 사양은 일단 운영체제는 우분투 리눅스고요. 우분투 리눅스 지금 버전이 제가 23.10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장 최신 배포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CPU는 AMD 5000, 5300, 5300이 5600이죠. 5600X,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1660 슈퍼, 역시 가성비 모델이죠. 메모리는 16기가고요. 굉장히 좀 일반적인 사양인데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모델을 잘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밑바닥에는 물론 이제 리눅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마가 있습니다. 올라마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서는 뭐 올라마 설치하고 모델을 올리고 하는 것들은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딱 그냥 설명만, 활용 어떻게 한다 설명만 할 거예요. 올라마가 있고요. 이제 올라마는 여러 가지 LLM 모델들을 이제 올려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어디죠? 그 메타의 라마죠. 라마 2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2 버전 7비인가 뭐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빌리언, 그래서 뭐 매개 번수가 7억 개인 건가 그거 잘 모릅니다. 이제 그 정도를 사용할 거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저는 라마 2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마는 직접적으로 이제 HTTP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434 포트가 바로 열리고요.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뭐 이를테면 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프롬프트를 올라마로 전달하고 모델 돌려서 그 결과물을 이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실제 채팅 애플리케이션처럼 좀 구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했냐면은 올라마는 좀 기본 들어가고요. 모델은 라마 2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위에 메라모스트라고 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올렸습니다. 메라모스트는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슬랙과 매우 유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 사용 방법, 모양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메라모스트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채널에 메시지 형태로 입력하게 되면은 메라모스트는 이 메시지를 챗봇으로 전달하게 될 거예요.
이 챗봇은 제가 이제 고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챗봇은 이제 올라마 쪽으로 아까 몇 번을 했죠? 11434라고 했죠? 이쪽으로 프롬프트를 전달하게 되고요. 올라마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를 챗봇으로 넘겨주고 챗봇은 메러머스트로, 그리고 메러머스는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갔죠. 이것들 함께 다 조율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하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죠. 컴포즈를 이용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이제 가장 앞에 트래픽을 구성했습니다. AFIK죠. 트래픽은 이제 리버스 프락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콩이나 뭐 엔진X 그리고 ESTI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 구성할 때 인그레스로 ESTO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트래픽을 사용해서 구성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트래픽은 뭐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로드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단에 이제 유저가 있으면은 가장 먼저 트래픽이 모든 트래픽을 받아서 밑에 다른 서비스를 분산하는 일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서비스가 이제 당연히 메러머스가 되겠죠. M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MM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My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컨테이너로 실행하고요. 메러머스도 컨테이너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챗봇 만들어야 되겠죠. 이 챗봇도 이제 고로 만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실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라마가 있었죠. 올라마가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올라가게 되고요. 트래픽이 이게 도커 컴포즈를 전부 다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트래픽이 바깥에 노출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도커 컴포즈 파일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워주고 그 전에 소프트웨어들 간단하게 제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트래픽이고요. 저 트래픽은 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설명이 돼 있죠. API 게이트웨이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인증 같은 것들을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한 일을 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메소스에 사용할 수 있고 뭐 도커 컴포즈, 도커 스웜 등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은 뭐 인증 외에 라우팅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도메인 기반 혹은 패스 기반으로 해서 라우팅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MSA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MSA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를 보겠습니다. 도커 컴포즈 확대를 시켜서 보면은 좀 이따 볼 건데요. 도커 컴포즈는 그냥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이 있고요. 야물 파일에 어떤 서비스를 실행할 것이다라는 명세서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MySQL 이미지에서 생성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포트로 실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야물 파일이 있고요. 그러면 도커 컴포즈는 이 야물 파일들을 읽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에 컨테이너를 쭉 띄워주고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도커 컴포즈는 보통 이제 로컬에서 도커 기반으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뭔가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라마인데요. 올라마는 나중에 한번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저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설치에 사용한 정도죠. 뭐 여러 가지 모델들 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마 하나 있으면은 저는 지금 라마 2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보니까 모델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도 있고요. 이거는 저도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라마2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입출력이 이제 영어 기반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좀 현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어차피 POC니까요. 크게 뭐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도커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파일을 이걸로 볼게요. 워크스페이스 LM에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폰트를, 그리고 좀 크게 할게요. 여기에 도커 컴포즈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설명했잖아요. 여기 다 그냥 해당 블록으로 다 설정되어 있죠. 가장 위에 트래픽이 있고요. 간단히 살펴볼게요. 트래픽이 있고, 트래픽은 이제 80번 포트 8080 포트로 오픈을 하고요. 80 포트는 사용자 접근한 포트, 8080은 어드민 대시보드 이용하거든요. 대시보드에 접근하기 위한 포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러모스트는 역시 이미지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들을 환경 요소 쭉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설정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노테이션이죠. 메러모스트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enable, 그러니까 트래픽 라우팅 테이블의 라우팅에 영향을 받겠다, 적용을 받겠다. 그리고 8.5 포트로 연결을 하면 된다. 어떨 때, 이건 조건입니다. 사용자가 chat.join.co.kr로 URL로 요청하게 되면은 이 메러모스트 컨테이너에 8.0번 포트로 연결하면 된다. 그런 이제 설정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메러모스터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있으니까 DB가 먼저 올라온 다음에 실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펜존으로 DB가 실행된다, DB 서비스가 실행된 다음에 실행해라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DB 쪽을 보면은 MySQL 이미지로부터 실행이 되고 있고요. 볼륨 설정하고 환경 변수 설정했습니다. 데이터 유저,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설정하고요. 이거 LLM 봇이 제가 만든 고 챗봇입니다. 이미지 이름은 존시 챗 LLM으로 했고요. 포트 설정했고, 이제 뭐 메러모스트하고 올라마가 실행된 다음에 실행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올라마는 저 이미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올라마를 설치하게 되면은 모델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마를 설치하고 여기에 라마2 모델을 이제 인스톨해서 이걸 함께 묶어서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마 존시란 이미지로 만들었고요. 실행해라. 그리고 올라마는 물론 CPU만 가지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뭐 가성비 모델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설정하고 물론 이렇게 설정하려고 하면은 이제 도커가 이런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형식으로 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즈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엔비디아 SMI라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래픽 카드의 상태를 보십니다. 보시면 어떤 정보인지 볼까요? 자, 여기 사용률 있죠. 17%고 나중에 실제 모델을 사용하면 이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와트 있고, 자, 모델이 어딨냐? 모델이 여기 있네요. 지포스 GTX 1660입니다. 가성비 모델. 나중에 좋은 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제가 만든 컴포즈에 도커 컴포즈에 접근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 도커 컴포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실행된 것들 볼 수 있죠. 아까 컴포즈 야물 파일에 있던 것들, 올라마, 트래픽, 메러모스트, 챗봇,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좀 이제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로그인 했고요. 보시면은 슬랙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채널이 있고 다이렉트 메시지 있고, 저는 지금 이제 조인씨 AI 챗이라는 채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봇이 붙어 있어요. 봇이 붙어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메시지를 쓰면은 그게 봇으로 전달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올라마를 통해서 전달되고 올라마의 결과가 다시 여기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구성이고요. 일반적인 그냥 슬랙하고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뭐 서로 이제 뭐 메시지 보낼 수 있고요. 여기 저는 이제 앞에 LLM을 붙이면은 그거를 챗봇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LLM 앞에 하고 허추유어네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물론 제가 만든 겁니다. 챗봇이 좀 던져준 거고요. 자, 어디 볼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빨리 끝나버리네. 좀 이따 볼게요. 다시요. 뭐 저는 AI라서 이름이 없습니다. 뭐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 일을 잘 수도 도와줍니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LLM을 하고 오픈 AI에 대해서 알려줘.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게 한글로 했는데도 알아먹고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델 자체 한글을 분석할 수 있는 뭐가 있나? 그건 저는 AI 좀 모르니까 어쨌든 신기하게 잘 된다. 뭐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GPU를 쓰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GPU를 쓰고 있어서 이 정도 속도지, GPU 없으면 굉장히 느리게 나옵니다. 이것보다 굉장히 느리게 나옵니다. 뭐 AGI를 만들고 로보틱스를 뭐 하고 쭉 나오네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전, 뉴럴랭귀지, NLP, 세이, 뭐 이것저것. 뭐냐 이건 또 뭐 잘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리고 산업과도 뭐 파트너십을 잘 맺어서 돈 많이 벌겠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잘한다. 그리고 저 영어 꽤나 약해가지고 꽤나 기네. 자, 그래서 골은 뭐 그렇다. 또 나오네. 굉장히 긴 문장을 상세하게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죠. 이게 지금 A4지로 한 A4로 한 2장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끝나냐 이거. 이거 뭐 모델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완료됐네요. 완료됐고, 자 그러면은 너무 길죠.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명령을 내려볼게요. 오픈 AI에 대해서 너무 길죠. 세 문장 정도로 짧게 요약해 줘라고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나? 지금 돌아가고 있죠. 예. 뭐라고 나옵니다. 뭐 이런저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짧게 그냥 요약해 주네요. 너무 좀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세 문장, 네 문장 정도로 요약해 줘. 한번 해볼게요. 과연 잘 나오려나? 그리고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동일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넣어도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또 한글이 나오네. 여긴 또 뭐야 이거 좀 처음 보네요. 결과가 항상 달라져가지고 예. 야, 한글도 같이 나오네. 2015년 창설되었네요. 그리고 약간 근데 한글이
번역체네. 예. 해서 이렇게 뭐 잘 예상외로 굉장히 그냥 로컬 PC에 돌리는데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론 당연히 이제 오픈 AI죠. 오픈 AI를 이용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들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개인 혹은 뭐 이제 회사에서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 그래서 그걸 이제 LLM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은 회사에 있는 뭐 개발 코드라든지 뭐 문서, 뭐 매뉴얼, 뭐 CS 대응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매뉴얼들이 있겠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인프라 문제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오픈 AI로 서비스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회사 내부에 구축을 해야 될 건데, 결과적으로 구축할 때는 이제 이런 툴들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언뜻 생각했을 때 아마 가장 활용이 좀 큰, 지금 생각했을 때 의료 쪽이 되겠죠. 의료 기록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의료 기록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요. 훈련시키면은 지금처럼 굉장히 어떤 자연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들 어떤 그냥 프롬프트로 뭐 어떤 환자가 이번 환자는 어떤 뭐 증상을 보이고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입력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누적되어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결과를 쫙 뽑아주는 거죠. 이런 것들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니까 데브옵스 엔지니어 저는 뭐 클라우드 쪽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시성 확보하는 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인을 빠르게 찾고 해결책을 빠르게 찾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런북이라든지 혹은 뭐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서 쭉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훈련시킨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답을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일일이 뭐 노션이라든지 혹은 뭐 지라, 뭐 컨퍼런스라서 검색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훈련을 잘 시킨다면은 어떤 현재 뭐 모니터링 매트릭에 대한 정보, 뭐 비용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이 LLM이 알아서 이해해서 레포트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 설치하고 유저 인터페이스 딱 붙여준 거였죠. 좀 올라가가 가게 되고 여러 모델들을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한글 입력 같은 것도 잘 되게 하고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파인 튜닝 같은 것들도 해서 직접 정말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올라마 같은 경우에 모델을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모델을 오픈 AI로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저는 지금. 그리고 지금 라마 있지만 모델들로 보니까 이제 코드 관련돼서 뭐 최적화된 모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모델들을 이제 같이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좀 폭넓은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나왔던 것들 내부의 좀 기술적인 내용들 어떻게 구축하는지 같은 것들은 제가 다 좀 건너뛰었죠. 이것들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토요일, 일요일 새벽 1시 21분이네요. 네, 그러면은 네, 다들 좋은 꿈 꾸시고 수고하셨습니다.